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니까? 전 미쳐버리겠습니다. 지금 비가 올 것처럼 흐릿한 날 다음으로 건강을 잃고 상심을 할 때가 가장 슬픈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가 오는 소리를 사운드로 넣게 되었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은 진짜 여러분들한테 제가 주로 말을 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건강에 대해서 통풍 아닙니까? 통풍. 현대인의 병, 통풍. 통풍도 사람들한테 안 좋은 시석으로 부각돼서 인식을 갖게 하고 그걸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게 하는 인식을 하게 하더라고요. 예전에 얘기했듯이 치질은 뭐 지저분해서 걸린 거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그때 밝혀드리지 않았습니까? 치질은 말 그대로 식이섬유 부족으로 인한 수많은 음주와 가음과 그리고 과일 섭취와 야채 섭취가 아닌 고기 위주 육류로 하다 보니까 치질이 걸리는 거라고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고요. 통풍 같은 경우는 돌아버리겠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밥을 먹고 온 지 얼마 안 돼서 목이 자꾸 잠기는데 물 한 모금만 먹고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제가 지난 월요일날 잠복 수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왼쪽 엄지 발가락에 스물스물 아픔이 이제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이 설마 통풍이 오겠어? 나 이번에 술도 거의 안 먹고 고기조차도 아예 육류 자체를 아예 섭취를 하는데 왜 그런 거지 했는데 세상에 아니나 다를까 4시하고 5시 사이에 공개 잠복 수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깨끗이 씻고 잠이 들려고 할 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왼쪽 발 통풍이 항상 오던 그 자리에 얼음팩을 올려놓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몸이 오한이 오면서 으실으실 춥고 거기에 통증이 너무 심한 겁니다. 왼쪽 엄지 발가락이요. 왼쪽. 그래서 제가 타이레놀을 하나 먹고 잤어요. 근데 한 4-5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오한은 거의 사라졌는데 그 왼쪽 통증이 엄청 아픈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통풍의 통증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심지어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역학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이 왜 그런 거지? 왜 아픈 거지? 내가 도대체 뭐 먹길래 하고는 지난 일주일 동안 먹었던 거를 메모지에다 끄적여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공통적으로 먹었던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게 새로운 적이었는데 전에는 고기, 생선, 뭐 기타 등등의 육류, 그리고 치킨, 그리고 지난해 밝혀졌었던 그 핫도그 2개. 야, 그 2,000원 주고 2개 사 먹었다고 세상에 통풍기가 온 줄 알았는데 새로운 공통점 하나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가 잠깐 메모지를 꺼내놓겠습니다. 뭐냐면은 첫째, 잠깐 자판을 좀 두들기겠습니다. 뭐냐면은 통풍을 일으키는 음식. 첫 번째, 믹스 커피입니다. 두 번째, 핫도그. 세 번째, 지난주에 여동생이 해줬던 참치 김치 볶음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이제 입맛 없거나 이제 그럴 때 주로 먹었던 라면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역학조사를 2번 이상을 했어요. 지난주랑 지지난주에 통풍을 또 한 번 왔을 때 제가 요즘 들어서 좀 속상한 게 뭐냐면은 통풍을 한 번 앓고 나면은 거의 한 달 안에는 거의 통풍이 다시 재발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자꾸 이 통풍이 자꾸 재발되듯이 일어나니까 제가 먹는 식습관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게 있나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대표적인 게 믹스커피였습니다. 믹스커피.
이 믹스커피가 왜 중요했냐면은 아버지가 투석하는 사이에 그 약간 입맛도 많이 없어지시고 밥 식후에는 항상 제가 믹스커피를 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한 팩으로 한 100개를 사온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주로 식사하시고 난 후에 항상 케이블에서 아버지께서 늘 서부 영화를 즐겨 보셨는데요. 그때 제가 항상 믹스커피와 그 강냉이를 한 묶음 사온 거를 항상 드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하늘나라로 작년 10월에 가시고 나서 그게 좀 얼추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제가 먹고 난 음식이나 어머니가 식사하고 난 후에 제가 주로 그 설거지를 했었었는데요. 하고 난 후에 그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원래 제가 믹스커피 진짜 입에 대지도 않았었어요. 원래는 아메리카노에 시럽 많이 넣은 걸 많이 먹기로 유명했었는데, 믹스커피가 은근히 또 맛있더라고요. 땡기는 게. 그래가지고 그 200ml 컵, 자기 컵에다가 그 믹스커피 2봉지를 해서 이렇게 늘 하루에 한 번 정도씩 꾸준히 먹었던 거. 그리고 핫도그는 제가 솔직히 요새 돈이 없지 않습니까? 치킨을 먹고 싶어도, 피자를 먹고 싶어도, 그 스쳐 지나가는 분식집에 그 돈가스를 먹고 싶어도, 그리고 주말마다 시켜 먹는 짜장면과 탕수육이 먹고 싶어서 꾹꾹 참다가 일주일에 딱 한 번 핫도그 딱 두 개 사 먹어봤습니다. 2개. 동네 그것도 떡볶이집에서 핫도그 설탕 발라진 거 사갖고 와서 집에서 먹고 그랬던 게 전부였었고요. 지난주에는 또 여동생이 자기 애들 봐주는 거 너무 고마워한다면서 어머니랑 저 있을 때 참치, 김치, 볶음밥을 해줬습니다. 솔직히 저는 김치볶음밥 하면 김치하고 밥만 들어가는 걸로도 만족했거든요. 근데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오빠는 이제 햄도 못 먹고 이제 고기도 못 먹으니까 요번에 펭수 그림이 그려져 돼 있는 한정판 에디션 뭐 동원 참치 펭수 참치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 캔 넣어주고 밥을 넣고 양파 넣고 볶아서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해줬는데 어떻습니까? 맛있게 먹어야지. 동생 해줬는데. 그래서 그날 저녁에 먹었고, 이 라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최근에 새로 추가된 거 딱 한 번에 얻어 먹은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라면입니다. 제가 삶이 하도 궁핍해지다 보니까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라면이 약간 가난의 상징이 된 지 좀 예전 일이지만 전 지금도 라면이랑 이제 밥을 먹고 그랬었는데, 이 중에 제가 통풍을 일으키는 음식을 전반적으로 찾아보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이 3번은 당연히 참치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원래 등푸른 생선이나 그 참치기야 그리고 고기 같은 건 원래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게 먹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얘는 내가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핫도그는 솔직히 한 2주 전쯤에도 먹었을 때 통풍이 왔었습니다. 이건 제가 확실히 느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한번 먹었던 이유가 뭔가를 너무 간절히 먹고 싶은데 그걸 대처할 만한 외식거리가 딱 요거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딱 먹었었고, 이 믹스커피, 제가 결정적으로 보는 것 중 하나가 이 믹스커피입니다. 이 믹스커피를 왜 중요시 봤냐면요, 이 믹스커피가 제가 알고 봤더니 하루에 한 잔씩 해서 한 2포씩 먹었더라고요. 그게 유제 그 시기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런지 그 뭐죠? 그 유제 그 뭐죠? 그 하얀 가루 그 뭐라 그러죠? 프림. 그때 뭐 동물성이 있고 뭐 식물성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자세히 믹스커피 100개 포장되어 있는 비닐 겉봉을 봤더니 동물성 기름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늘 항상 안 먹다 이걸 먹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아마 통풍이 오지 않았나. 지금 진짜 심각하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유일하게 지금 피해야 될 게 핫도그. 얘는 진짜 요새 치즈 핫도그도 맛있지 않습니까? 그거 저희 동네 밑에 쪽에 내려가면은 그 대학가 부근에 그 치즈 핫도그 있는데 이제 그것도 못 먹게 생겼습니다. 믹스커피는 이제 설거지하고 나서 항상 먹었던 커피였고, 먹으면서 이제 아버지 생각도 하고 막 그랬던 기호식품 중에 하나였는데,
얘도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라면은 얘도 이제 안 먹어야 될 것 같고, 라면은 모르겠어요. 라면은 그 전부터도 계속 꾸준히 먹었어도, 전에는 일도 하고 막 그랬을 당시는 어쩌다 한 번씩 먹었으니까 한 달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했던 거를 요즘 주는 거의 주식 위주다시피 매일같이 먹거든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그 얘도 좀 지금 조심해야 될 게, 믹스커피는 일단 제외할 거고요. 핫도그도 당분간 안 먹을 거고요. 참치김치볶음은 얼떨결에 동생한테 이렇게 얻어먹은 거라서 얘는 뭐 상관이 없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라면입니다. 라면님조차도 만약 그 스프 자체에서도 약간 그런 쪽인 게 있다면은, 통풍을 일으키는 게 만약 그런 게 있다면은, 요소나 효분이 있다면은 얘도 왠지 제외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요, 요새 먹고 살 게 없어요. 진짜 어머니 말대로, 야 너 이제 먹을 게 없으니 어떡하냐, 진짜 밥에 물이라도 말아서 김치랑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 아니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제가 그걸 들어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 통풍이요, 제가 인터넷에 몇 번 많이 찾아봐서 알지만, 이게 잦게끔 계속해서 통풍이 많이 겪게 되면은 거기가 나중에 부어오르고, 나중에 그게 뭐 괴사가 되고, 나중에 발가락을 잘라낼 수도 있다는 게 진짜 현실이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너무 안 스페오더라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지금 통풍 아래 하고 있는지 지금 이틀이나 지났는데, 모환이나 몸살은 없어졌거든요. 근데 아직도 붓기랑 이제 아픈 통증은 아직 가시지 않아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어머니를 동생 그 쌍둥이 조카들을 보러 갈 때 그곳으로 모셔다 드리지 못했다는 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낮에는 뭐 그렇다 치지만 밤에는 거기가 밤길이 저희 동네 못지않게 골목길이어가지고 좀 무서울 것 같아서, 저도 밤에 남자 혼자 골목길 다니면서 저도 무서움이 있거든요. 우리 세상이 하도 흉흉하니까. 근데 그걸 배려차에서 못 들어오니까 너무 그게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아픈 티를 너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까 모르시겠지만은, 알지 모르시겠지만, 이 통증이 진짜 심합니다. 진짜. 얼마나 심하면 제가 오한 몸살까지 앓겠습니까? 그것도 어제 아침에도 그랬고 저녁 늦게 돼서 또 그런 겁니다. 막 의원이 오고 막 으시으시 춥고 막 그럴 정도로. 진짜 이 통풍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술하고 고기, 치킨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생선도 못 먹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시금치조차도 못 먹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설거지 하고 나면은 이제 시린 손을 물기를 닦아내고, 이제 뜨거운 물 끓인 믹스커피 한 잔 딱 먹는 게 제 여유였는데, 그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만약에 케이블에서 서부 영화라도 할 판에는 아버지 생각하면서, 진짜 그 예전에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면 뭐 서부 영화 옛날 거 좀 보고 그랬을 텐데, 믹스커피 일단 안 먹겠습니다. 당분간 아예 안 먹겠습니다. 그리고 핫도그, 아무리 먹고 싶은 음식을 대체하기 위해서 핫도그 먹는 것도 당분간은 아예 안 먹겠습니다. 아예 끊으려고요. 진짜 이 두 개는 믹스커피 절대 안 먹을 거고요, 핫도그 안 먹겠습니다. 라면, 라면이 문제입니다. 라면. 그동안 먹고 살아면서 라면 먹고 다른 건 통풍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예전에는 통풍을 알았을 때는 한 달 기점으로 해서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아프고 그랬거든요. 이게 한 번에 정립되듯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요산이 이렇게 너무 과하게 쌓이다 보면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제가 2주 전에 통풍알이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분명 핫도그 때문이라고 분명 장명지었던 게, 유일하게 먹었던 게 핫도그에 그 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제가 알기로도 설거지 이후에 믹스커피를 먹었단 말이죠. 두 포씩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핫도그는 뭐 당연히 제가 뭐 대리만족 삼아 뭐 먹고 싶은 거 못 먹을 때 좀 저렴하고 그나마 외식하는 느낌이 날 만한 음식이 뭐가 있을까 하고 먹었던 게 이거였거든요. 통풍 진짜 싫습니다. 진짜 이거 싫습니다. 감기 다음으로 싫습니다. 또 요즘 시국에는 또 감기 걸려서 기침하고 가래배고 코 풀고 그러면요, 주변 시선들이 따갑습니다. 진짜
저희 어머니도 요즘 여동생네 집 가면은 집 안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하면서 이제 애들을 보고 있어요. 아, 감기담으로 진짜 못 고칠 병은 이 통풍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공개해드릴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최초 공개입니다. 제 다리 사진입니다. 어제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심각한 걸 받아들여가지고요. 당분간은 이제 밥하고 김치 혹은 밥에 물을 말아서 그냥 그렇게만 대충 먹으려고. 일단 먹는 거에 대해서 기쁨이나 이제 한이는 안 느껴보려고요. 그냥 점심이면 점심, 아침이면 아침 이렇게 해서요. 그냥 먹으면 먹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냥 일단 먹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꾸 목에 자꾸 간질간질해서 자꾸 다시 또 감기가 오는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음식을 먹을 때 좀 뭐 몇 개 먹은 게 있어서 기침이 자꾸 나는 건데, 제가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제 다리 사진입니다. 통풍 걸림.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왼쪽 다리인데 요 빨간 부분 보이죠? 여기가 통풍이, 이게 통풍이 오는 자리입니다. 이게 지금 벌건 게 원래는 진짜 심하게 아픈 당일날 월요일날 어제 같은 경우는 얘가 약간 보랏빛이었습니다. 보랏빛으로 반듯반듯한데, 이게 제가 어제 방송하면서도 얼음찜질하고 어제 저녁 내내 계속 얼음찜질하고 새벽에도 얼음찜질을 엄청 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얼얼하게. 여기 보시면 제가 써있지 않았나요? 지금 윤호는 통풍 아래 중, 통증과 오한 발열로 고생 중입니다. 어젠 진짜 심각했거든요. 아침에도 오한이 왔죠. 저녁에도 오한이 왔어요. 이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이게 몸살기가 오더라고요. 전 처음에 그게 감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게 왼쪽이고 이게 오른쪽이고요. 이 보면은 이게 예전에 그 쪼리 신고 이제 다니다가 이제 자국이 난 건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리도 못생겼죠? 제가 여기서 제일 걱정했던 게 뭐였냐면은 여기 왼쪽 다리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죠. 튀어나오면서 이게 벌겋게 이게 통풍기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오른쪽 다리인데 얘는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다리예요. 정상적인 다리는 이게 밋밋해요. 이게 튀어나와 있지 않단 말이죠. 이때 제가 느꼈어요. 아, 이게 너무 심각한 거구나. 이게 지금 초기 중이고 초기인 것 같은데, 이게 만약 더 심각해지면은 이제 이 통풍아리가 만약에 지금 한 달에 한 번 오던 게 2주에 한 번 오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오고 만약에 이틀에 한 번이나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증세가 나타난다 싶으면은 이게 점점 커지다 못해서 나중에 여기가 골마가지고 이제 괴사가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뼈 마디 사이에 옆쪽 부분, 여기 특히 골무는 이 부분 라인에 그 요산이라는 찌꺼기가 쌓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제가 유학적으로 이거를 뭐 따로 이렇게 수술을 해서 개복을 해서 이걸 긁어내서 이렇게 떼내거나 이렇게 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뼈하고 이게 혈액관에 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괴사가 된다는 얘기에서 나중에 여기를 이렇게 잘라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섭잖아요. 지금 제가 음식 뭘 먹었느냐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단 식단 조절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운동 부족이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가, 제가 솔직히 운동을 거의 안 하거든요. 어머니 모시러 갈 때, 모시고 올 때, 그리고 로또 하러 갈 때 빼고는 멀리 이렇게 걸어 다니거나 이렇게 뭐 운동장을 뛰거나 이렇게 걷거나 걷기 운동을 하지 잘 않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식단도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 조금 미미하게 핫도그 2줄 먹었다고, 심지어 믹스커피 어쩌다 한 번씩 먹은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게 참 너무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 이러다가는 진짜 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밥하고 진짜 물만 먹게 생긴 거예요. 김치랑. 네?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제가 가끔씩도 지금도 서서 걷다가도요, 통풍이 만약 통풍기가 없잖아요. 그 이 붉은기는 솔직히 없어져요. 근데 약간 까매지듯이 이렇게 좀 없어지듯이 하는데, 근데 막상 걸어다니다가 제 다리를 가끔씩 볼 때가 있어요. 발을 씻을 때나. 그러면은 오른발은 이렇게 고운데 왼발이 이렇게 약간 튀어나왔다는 이 혹같이 생긴 이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아,
그 여러분들한테 진짜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제가 처음으로 제 다리 통풍 이 증세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통풍이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아, 이거 보십시오, 이거. 너무 힘듭니다, 힘들어. 아, 이 통풍아리가 이게 지금 내리는 빗소리 마냥 진짜 마음으로 막 울고 싶습니다. 울고 싶어. 남들이 보면 통풍하면요, 술 많이 먹거나 아 저 새끼 운동 뭐 아니 안 하고 돼지고기나 고기 엄청 먹어서 저런가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요새 술 안 먹은 지 꽤 됐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진짜 거의 한 3개월 동안은 거의 음주를 안 하고 있어요. 아울러 심지어 고기 구경 해본 적 한 번 없어요. 삶이 너무 녹록하지는 못하니까 예전에 자주 시켜 먹었던 짜장면이나 뭐 탕수육, 뭐 피자, 뭐 치킨조차도 아예 못 먹고 있거든요.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자주 이렇게 먹고 육류 생활을 했는데도 치질은 어쩌다 보면 딱 한 번, 그때 딱 한 번 경험했을 때 30살 중후반 때 그때 한 번 경험해보고 그리고는 뭐 따로 특별히 뭐 병이 오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도 얘기를 해드렸겠지만은 제가 통풍이 왔었던 이유가 아버지 살아생전에 그때 소주가 한창 유자 향이 들어가고 블루베리 향 들어가고 뭐 석류만 들어가고 그럴 당시 아버지랑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소주 사갖고 와가지고 계속 먹으면서 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통풍기가 처음 오기 시작했었고 그것도 거의 한 달 만에 그게 나타난 증세였거든요. 그리고 침 맞으러 다녀도 안 낫길래 한의원분한테 물어봤더니 통풍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한 보름 정도 침을 맞으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양약으로는 치료할 수 없을까 해서 양약으로 한번 또 갔더니 거기는 약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약이 주로 통증약이나 주사로 이제 무통 진통 주사나 이렇게 넣는 거 그리고 피 검사를 했더니 그때 처음으로 요산 수치라는 녀석을 알게 되었거든요. 일반 성인 남자 건장 수치보다 좀 더 늘었다는 거라 이 요산이라는 게 술하고 맥주 그리고 치킨 뭐 고기 이런 거 생성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몸 자체에서도 그걸 생산을 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먹다가 그 안에 있는 음식물 자체에 있는 요산도 같이 합쳐서 쌓이다 보면은 이게 소변으로 배출되는 게 일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건 몸에 축적되다 보면은 나중에 과해지면은 이게 오바되면은 이게 통증을 유발하는 이게 통풍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엔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약 먹고 음식 조절하고 술 좀 적게 먹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통풍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지난주에 제가 먹었던 걸 역학조사 해봤을 때 아까 보셨다시피 네? 믹스커피 이거는 진짜 아 설거지 할 때마다 2포씩 해서 한 달 전부터 먹기 시작했었는데 이게 공통적으로 제가 먹었던 것 중에서 이게 얘였는데 한 달, 2달 전 이렇게 얘 때문일 확률이 높아요. 이거 안 먹다 먹었던 거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핫도그였거든요. 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삶이 궁핍해지다 보니까 먹고 싶은 음식 못 먹고 있을 때 한 달에 딱 한 번, 진짜 딱 한 번, 진짜 한 번 진짜 동네 분식집에서 2,000원 주고 2개 사 먹었었는데 이것 때문인 것도 있고 얘는 지난주에 여동생이 애들 봐주러 와주거나 이제 어머니랑 같이 와준 거 고마움에 저한테 해줬던 거였는데 얘는 제가 알았어요. 참치 때문에 이제 통풍 올 것 같다는 느낌이.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라면인데 라면은 제 주식이 되어버렸잖아요. 거의 궁핍한 가난의 삶에 대한 사람에 대한 주식이 되었는데 제가 이걸 매일 먹었거든요. 근데 얘도 당분간은 좀 한번 피해 아직은 모르겠어요. 지금 사놓은 게 좀 꽤 있어가지고 아직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려고요. 일단 설거지 후에 절대 믹스커피 안 먹기로 하고 핫도그랑 아무리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서 대체할 음식으로 얘를 한다는 거를 당분간 안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라면은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만 먹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 상황이 통풍이 너무
어제 너무 심하게 왔고 어제 진짜 방송 안 하려고 그랬어요. 원래 계속 얼음찜질 하려다가 얼음백 그냥 들고 여기 와가지고 본체에다 다리 올려놓고 어 얼음찜질 하면서 어제 그 방송을 한 너무 무리하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한 네다섯 개 좀 업로드를 했었죠. 이 왼쪽 다 이 붉은 기 있죠. 아 이게 너무 보기 흉해요. 통증이 완화돼도요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이게 약간 흉처럼 이렇게 남아버렸더라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약간 튀어나왔어요. 이게 보면 여기 빛바란 게 있는데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못생긴 제 다리를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오른쪽 다리예요. 여기는 일반적인 다리 이렇게 밋밋하잖아요. 근데 이 왼쪽 다리를 딱 보세요. 곱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볼록 뭐가 참 이게 보기 흉측하게 이렇게 올라왔죠. 약간 벌겋게. 이게 어제 오전하고 오후쯤에는 이게 막 보랏빛이었어요. 진짜 보랏빛. 이게 얼음찜질 하나만 그나마 좀 덜해진 건데 이게 보기엔 멀쩡해 보이잖아요. 여기만 아픈 것 같잖아요. 실제로는 서서 걸을 때요 여기를 겹질려지다 보니까 이 자체가 아예 통째로 못 써요. 그래서 막 쩔뚝쩔뚝 대면서 막 저희 집이 단독주택 옛날 집이라 화장실 갔다 이렇게 가게 되면은 걷는 게 진짜 초죽음했어요 진짜. 그래서 어제 어머니가 일요일날 아침에 만들어 주셨던 레몬 오이소스 이번에 새로 만든 거 어제 한 대여섯 잔 먹었나? 화장실도 엄청 많이 갔다 갔다 왔어요 진짜.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게 이 통증이 몸 전체적으로 오한이 발생해요. 몸살기처럼. 그러다 보니까 어제 타이레놀을 아침에 한번 먹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한번 또 먹었어요. 오한이 와가지고 와 사람이야 살면서 통증이 심하면은 머리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들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진짜. 전 처음에 잠복산 그날 월요일이다 보니까 찬바람을 좀 쐬서 그런가 그래서 감기 걸린 줄 알았거든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통풍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통풍 이기는 방법으로 뭐 레몬 오이스만 먹으면은 뭐 고기든 뭐든 먹어도 다 된다 그랬잖아요. 아 그거 이제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믿고 괜히 했다가 진짜 이 꼴 났지 않습니까? 이 꼴. 이 통풍이 어떻게 하냐면요 서서 이게 땡김이 와요. 땡김이 여기가 막 땡겨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한 6시간 7시간 지나면 여기가 땡땡 붙듯이 아파요 진짜. 이 통증은 뭐라 말을 할 수 없어요. 여기서 막 땡기는 누가 끌어당기는 느낌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벌게지면서 이게 윤곽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통풍 났을 때 이렇게 윤곽이 이렇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벌겋게. 예? 이런 식으로 도출되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어느덧가 통증의 증세가 나타나는 시기도 짧아지기도 시작했더라고요. 전에는 분명 한 달에 한 번 기준점으로 이렇게 한 번 나타났어요 진짜. 근데 한 어느덧가 2주? 최근에는 이게 일주일 만에 나타난 거예요.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아요. 한 3일인가 3일 전부터 나타났어요. 왜냐면 여동생한테도 김치볶음 참치김치볶음밥 먹은 날이 지난 수요일이었거든요. 그리고 핫도그 먹은 날도 지난 화요일이었고, 그리고 믹스커피는 제가 설거지 할 때마다 늘 항상 먹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매일 먹었던 거고. 그러고 보면은 진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요 어머니 말대로 진짜 밥에 물 말아서 김치랑만 먹어야 될 한국이 됐어요 진짜 제가.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풍은 진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믹스커피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제가 이거 먹고 통풍 왔습니다. 두 번째, 핫도그 드시지 마십시오. 이거 햄, 밀가루 이것 때문에 아마 안 된 것 같은데, 밀가루는 아닌 것 같고 이제 핫도그니까 햄, 소세지 같은 계열일 것 같고요. 참치김치밥 볶음밥은 어차피 여동생이 해준 거니까 참치만 안 먹으면 될 것 같고, 라면은 글쎄 이게 면보다는 스프 쪽에 약간 의구심이 좀 나는 게 있어서. 왜냐면 여러분들 말했다시피 제가 라면을 주식으로 먹었다고 했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일단은 안 먹을 게 딱 정해진 게 있습니다. 믹스커피, 핫도그, 참치.
라면은 일단 한 달에 한 번씩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만 먹겠습니다. 진짜 특별하지 않은 이상.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냐, 식생활을 이제 진짜 우스갯소리가 되어버렸지만은 이게 현실이 된 게 뭐냐면은 어머니 말대로 그냥 밥에 물 말아서 김치만 일단 먹겠습니다. 한 달 동안. 진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몸의 요산 수치가 그렇게 쌓인 거라면은 식단 조절을 해서라도 그 요산 수치를 좀 내리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움직이는 걸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나중에 새로운 컨텐츠를 할 것 중에서, 제가 예전에 98kg 몸무게였다가 1년 한 2개월인가 3개월 만에 45kg까지 만들었던 다이어트 성공 신화를 떴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헬스장 아무리 다니면서 러닝머신하고 웨이트 트레이닝 해도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던 게 뭐였냐면은 바로 식습관이었습니다. 식습관. 식습관도 병행해서 하니까 그나마 살이 잘 빠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풍도 제가 일으키는 음식에 대해서 이겨내려면은 안 먹어야 될 음식들 이런 걸 좀 써놓고, 될 수 있으면 이제 배제하거나 아예 안 먹는 쪽으로 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게 먹으면 될 줄 알았고, 오히려 레몬 오이스 먹으면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게 어불성설이라고 참 만만하게 봤다가 진짜 콩코에 다친 격이 됐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만 해도 레몬 오이스만 먹으면은 아무리 고기라든지 육류라든지 맥주 술 먹어도 괜찮다고 호언장담했던 제가, 여러분들한테 괜히 거짓말한 꼴이 된 것 같고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통풍을 일으키는 음식으로 일단 제가 역학조사 한 걸로 믹스커피, 핫도그, 참치, 라면, 이 음식 식품들을 당분간 안 먹거나 최대한 이제 멀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메모지를 메모장을 하나 사가지고요, 그날 하루하루 먹었던 음식에 대해서 이름을 쓰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얼마나 수량만큼 섭취했는지에 대해서 쓰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이어트 하려고 뭐 칼로리를 측정하거나 막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한 주 중에 먹었던 음식 중에서 혹시라도 통풍이 유발하는 게 있다면은 그 음식은 될 수 있든지 배제하려고 일단 그런 추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한 겁니다. 진짜 아니 고기라도 실컷 먹거나 뭐 술이라도 왕창 먹고 고지망태가 됐었으면은 이런 통풍도 좀 왔으면은 억울하질 않을 텐데, 진짜 막 돈 없어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취하고 싶어서 요새 뭐 혈압이다 뭐 고지혈증이다 해가지고 그것도 마음의 건강을 좀 챙기고 싶으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심지어 365일 달고 다니는 감기도 조심하려고 진짜 막 진짜 노심초사하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뜻하지 않게 이 통풍이라는 녀석이 계속 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진짜 제 발목. 에? 첫 번째로는 걷는 게 힘들다는 거. 두 번째로는 이 고통과 통증은 그 누구한테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우환과 발열로 인한 감기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요. 아무리 얼음 찜질을 하고 아무리 오이 레몬수를 먹어도요, 그게 참 더디기 대들기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지금 이틀 됐습니다. 지금 통풍 아래 하고 있는 게. 지금 구부리는 거는 되는데 이제 걸어 다닐 때만은 이제 꺾일 때 이제 걸을 때 이쪽이 좀 꺾이잖아요. 바깥으로 해서 접히듯이. 그거는 아직은 안 됩니다. 그리고 아직 붓기도 아직 좀 덜 가라앉았고요. 아직도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손을 대면 열이 나요. 아직도. 여러분, 통풍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자나깨나 통풍입니다. 자나깨나 통풍 조심입니다. 진짜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그리고 뉴스에서 나오는 거 마냥 뭐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해라, 뭐 감기 조심해라 그러는데 제 현상에서 가장 무서워야 되고 두려워야 될 게 가난 다음으로 통풍입니다. 통풍 진짜. 통풍은 저 사람이 게으르거나 저 사람이 술과 음주 가문을 즐기거나 아니면은 무분별하게 뭐 육류나 고기 같은 걸 돼지처럼 처먹어서 그렇게 걸린 병이 아니라 그 음식에 들어있는 일부 요산이라는 수치가 몸 안에 들어와서 몸 안에서 생성되고 있는 요산 수치에 쌓여진 것과 합쳐지면서 과도한 분비율을 이렇게 배출을 하는지 못하는 마음에 나머지 분출하지 못한 나머지 발가락 이 끝부분에 이렇게 모이다 보면서 이렇게 통증을 유발하는 병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현대인의 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올바르지 않은 식습관 그리고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한 잘못된 인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20대 만약에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10대나 20대 분들 혹은 때로는 30대 분들 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은 괜찮을지언정 나중에 그게 한 번에 몰아서 옵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무분별한 에너지 드링크 때문에 옵니다. 심장에 무리도 오고요. 두 번째, 통풍 혹은 치질. 여러분 고기 많이 좋아하십니까? 야채를 많이 섭취하십시오. 그러려면 같이 곁들여서요. 그리고 많이 움직이시고 많이 운동하세요. 저도 남한테 이런 말을 할 뭐 깜냥은 안 되지만은 그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예전에 제가 아픔이나 알지 못했던 큰코 다친 병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컨텐츠에 봤듯이 이 병이라는 게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가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했고 한 번도 느껴보셨던 못했던 이 고통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때 처음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참 뭐랄까 이걸 뭐라 해야 되지? 내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이렇게 안 걸리는 병도 걸리는 거 보니까 나도 이제 됐구나. 배터리가 이제 거의 다 되어가는구나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저도 태어나서 생전 한번 걸려보지 않은 병 걸려본 적이 30살 이후부터 이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젊어서 어렸을 때 걸리는 거 해봤자 어쩌면 훅 가서 훅 가는 감기, 손에 상처 살짝 나도 로션 연고나 밴드하면 안 붙여도 금방 안 물고 잘 새살 돋았죠. 나이가 들기 시작하잖아요. 전혀 안 그래요. 그리고 뭐 약국에서는 뭐 감기나 뭐 낫기에 위해서 무슨 항생제 남용이라 해서 안 쓴다 그러는데 항생제 써야 됩니다. 항생제 안 쓰고 감기약 먹으면은 뭐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뭐 항생제가 이제 다음부터는 안 된다 그러는데 항생제 어쩌다 한 번씩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도움이 돼야 됩니다.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이나 저처럼 40줄 넘어서는 그런 분들은 무조건 감기약을 사러 가시거나 무슨 약을 타시던 간에 항생제는 무조건 챙겨달라 하십시오. 연세가 30 이후부터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저처럼 이런 앓지 않아도 되는 이 병아리를 하게 됩니다. 진짜 그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진짜 생전 겪어보지 못한 그 통증 그 아픔을 경험하게 되면요 와 미쳐버리겠습니다. 미쳐버리겠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병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사람을 폄하하고 했던 게 저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막상 이거를 경험을 하고 이거를 직접 제가 다친 거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제 자신을 봤을 때 이거는 진짜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분명히 이 병이 증상이 나타날 것이고요. 이 증상대로 여러분은 진짜 극심한 고통도 앓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고통과 이 병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요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고기를 먹되 야채 섭취를 넉넉히 하시고요. 남들 많이 먹는다고 해서 자기 똑같이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량 소신껏 먹고요. 그리고 먹은 후에 식후에는 꼭 운동을 하십시오.
진짜 남들이 저한테도 운동 했다 해라 할 때도 전 안 한 거에 대해서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항상 걸어 올라갔던 언덕바지 길도 어느 순간 걸어 올라가면은 숨이 턱까지 찰 정도로 힘들 때가 여러 번 있었고요. 아울러 너무 자극적인 음식, 뭐 짜고 맵고 달고 이런 거에 너무 뭐 얽매이지 마십시오. 지금은 괜찮을정정 그 나이대가 아직은 젊기 때문에 몸에서 건강이 그리고 간과 뭔가 해독해주는 그런 기관들이 다 아직까지는 정상 작동을 하고 있지만 제가 정확히 봤을 때 제가 살아오면서 제 느낌상 30 중반 이후부터는 그 모든 기관들이 조금씩은 떨어질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런 병마의 싸움도 하게 될 것이고요.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고통과 통증은 여러분도 언젠간 겪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식습관과 올바른 그 규칙적인 운동과 생활을 하시길 적극적으로 강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민간요법일 수도 있을 레몬 오일수에 너무 그거에 너무 뭐라 해야 되지? 레몬 오일수에 너무 민간요법이라는 것에 너무 기대지 마시고요. 올바른 식습관 생활과 그리고 이 아픔과 처음으로 겪게 될 이 통증을 앓게 하는 이 통풍, 때로는 다른 여타 암 걸렸었던 남들이 걸렸었던 병이 만약 자신이 걸렸을 때요, 겁도 내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긴장하지 마십시오. 맞서 싸우되 진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윤호는 통풍 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이 통풍이라는 현대인에 걸리는 현신대식의 이 병을 앓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 솔직히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누구 말 따나 진짜 우스갯소리를 했던 괴사가 돼서 발을 잘라낼지도 몰라야 된다는 거, 그거 이제 깊고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저는 앞으로 통풍을 완치되진 않겠지만은 더 이상의 이 통풍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 올바른 식습관을 지켜나갈 거고요. 두 번째, 제가 그날 먹었던 거를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그 중에 통풍이 오는 게 있다면 그 중에 공통적으로 먹었던 음식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그 음식을 피하거나 좀 적게, 아주 적게 미량이나마 이렇게 적게 섭취하는 쪽으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자신이 먹을 양만 적당히 드시고요. 올바른 음주 문화로 적당히 술도 좀 드실 수 있으면 드시고요. 아픔과 고통이 병으로 왔을 때는 맞서 싸워서 이기기는 진짜 힘들고 진짜 오래되고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이 점점 들어간다 싶을 때 20대 이후 30대 중후반이 돼버리면요 진짜 잘 안 나니까 나중에 여러분도 그거 느끼실 거예요. 언제냐, 나중에 한번 그런 일 있으면 한번 보세요. 진짜 그걸 느끼실 거예요. 아, 나도 이제 늙어가는 하는 걸요. 저는 그걸 언제 처음 알았냐면은 편의점 알바를 하다 우연찮게 저도 손을 빌 때가 있어요. 뜻하지 않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빌 때가 있어요.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라 종이 날 선이나 아니면은 돈통 열고 닫고 하다가 돈통 사이에 이게 손이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알았던 게 약을 아예 안 발라도 아물지 않고, 때로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여도 아무는 시기가 엄청 장기화됐을 때는 그때는 알아보셔야 됩니다. 내 몸이 이제 점점 얘네 스스로가 나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서 가드를 해주는 거를 이제 잘 못해주고 있구나라는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때로는 눈 밑에 눈떨림이 느껴졌을 때는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런 걸 하지만 그것도 피곤이 아닌 긴장과 초조, 불안, 그리고 건강에 대한 적신일 수도 있으니까요. 꼼꼼히 잘 체크해 주시고요. 혹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직장에서 말하는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1년에 한 번에 하는 건강검진 꼭 받아보시길 적극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올해 처음으로 해봤지만은 전 안 좋은 식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솔직히 고지혈증에 고혈압, 그리고 약간의 뭐 위에 약간 염증 있는 거 그거 하나 말고는 안 나왔는데, 그런 걸로 해서 건강도 좀 체크하시고요. 일단 여러분, 이 통풍, 여러분들은 아직 안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 저처럼 이렇게 똑같은 증세로 고통을 호소하거나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식습관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올바른 식습관이 장수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고요. 혼잣말 에세이, 오늘 윤호의 또 한번 찾아온 고통, 아픔, 통풍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윤호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통풍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이 통풍 무섭습니다. 이 고통, 이 통증, 여러분들이 중에 지금 아프신 분도 있으실 거고, 언젠간 찾아서 이런 통증과 아픔을 겪게 될 분 계시겠지만 당황하지 마시고요. 우선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피 검사를 하셔서 요산 수치 정상 범위 내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진통제와 그 통풍에 관한 약을 처방 받으시고 집에 오시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여기 부위 얼음찜질 하십시오. 예. 그리고 혹시라도 오한이 오거나 떨리거나 감기균이 돈다면은 그 타이레놀 하나 먹고 그리고 푹 주무시면 오한이나 발열이나 그런 거 없어지겠지만 여기 발열은 계속 될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얼음질을 꾸준히 하시고, 그리고 민간요법이자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레몬 오이스 먹기를 적극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가음도 해주지 마시고요. 고기나 육류 쪽으로 될 수 있으면 적게 드신 쪽으로 하시고요. 야채나 채소 쪽으로 많이 드시고요. 커피를 드시더라도 믹스커피는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아무튼 지금까지 혼잣말 에세이 오마의 통풍, 윤호의 통풍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